네, 안녕하세요. 역시 안녕하시죠.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얘기가 진행되는 게 MHC 이런 게 있죠. 뭐 주스 이름도 아니고 MHC 이런 그 주스에 대해서 이런 그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MHC 분자의 구조 얘기를 하는데 주로 면역학에서 MH3는 마이너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그냥 무시를 하고 MH 클래스 1하고 2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자 구조를 한번 봐보죠. 분자 구조.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분자 구조를 보게 되면은 MHC 분자도 역시 이뮤노글로불린 슈퍼패밀리에 속해요. 슈퍼패밀리에 속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뮤노글로불린 슈퍼패밀리다 보니까 막에 붙어있는 모양이 도메인의 구조가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MHC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뮤노글로불린 항체처럼 슈퍼패밀리니까 슈퍼마켓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녀석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 구조를 보면은 MH 클래스 2는 알파1, 알파하고 베타 사슬로 돼 있어요. MH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알파 사슬하고 베타 사슬로 돼 있어서 여기를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해서 두 개의 헤테로다이머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또 MH 클래스 1은 약간 조금 다른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개의 분자가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베타2 마크로글로불린이라는 베타2 마크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뮤노글로불린 도메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자가 역시 비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MH 클래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항체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에서는 알파1, 알파2 이런 부분에서는 그 헤테로지니시티, 다이버시티가 존재를 해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존재를 하고 특히나 MH 클래스 같은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 사이에서 공동우성으로 나타나요. 공동우성.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 자기 마음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MHC 유전자가 여러 가지 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발현되는 양상, 그 다음에 이제 발생 과정에서 선택되는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동 우선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알파1, 알파2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헤테로제니시티가 존재를 한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입체적인 구조로 생각을 해봐야지 MHC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입체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은 위에가 기본적인 구조가 일반적으로 MHC 분자는 베타 시트 모양이에요. 베타 병풍 구조. 베타 병풍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가만 보게 되면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차원적인 구조로 보면은 이거. 이게 뭡니까? 네, 밥상이라고 외쳐주시는군요. 밥상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요. 밥상 구조랑.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위에 상이 베타 시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베타 판 모양으로. 베타 시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은 알파 헬릭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알파 헬릭스. 그래서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장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장식도 약간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이게 알파 헬릭스 가지고 장식을 붙여놓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MHC 분자가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은 책상, 밥상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그 3차원적인 구조로는 가장 적합한 형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밥상 모양으로 생긴 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밥상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런 모양이에요. MHC 분자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얘기해서 MHC 분자, MHC 클래스 1은 셀프와 넌셀프를 인지하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셀프하고 넌셀프,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하는 경우다 라고 얘기하고 MHC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안티젠을 갖다가 프리젠테이션 해준다.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기능이라고 주된 기능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지만은 꼭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셀프와 넌셀프만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안티젠 프레젠테이션 기능도 MS 클래스 1도 물론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된 기능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적합한 형태로 얘기하는 것이 조직 적합을 얘기했던 거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조직 이식을 해줬다라고 얘기했을 때 분자가 나오게 되는데 세포가 오게 되는데 이 세포가 나한테 오게 됐을 때 이 세포는 당연히 조직 적합 항원이라고 하는 이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세포 T세포가 T셀 리셉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T셀 리셉터라는 분자를 가지고 MHC 분자를 인지하죠. 그래서 오늘 그 범위를 지금 이 시간의 범위를 T셀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MHC 분자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T셀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MHC 분자 대충 정리를 하고 T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마저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T셀 리셉터에 의해서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게 돼요. 구분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심장을 줬다. 그런데 내 친구의 심장은 저하고 MHC의 분자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자의 구조는 비슷해요. 이렇게 책상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책상 모양으로. 이게 잘 안 잡히니까 이걸로 하죠. 책상 모양으로 딱 생겼는데 내 책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내 친구의 책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장식이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는 그런 장식을 가지고 있는 책상이다. 걔는, 내 친구는. 근데 이 내 친구가 심장을 저한테 딱 주게 되면은 저 세포 안에 있는 면역세포에 있는 T셀 리셉터라고 하는 T세포가 T셀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MHC 분자를 딱 더듬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MHC 분자를 이렇게 딱 더듬기 시작을 하는데 내 MHC 분자는 분명히 평평한 책상이었는데 그 위에서 이 독수리 모양의 장식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인식을 하게 되느냐? 내 MHC 분자 위에 항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개체 간에 약간의 MHC 분자가 다른 거는 쉽게 얘기하면 마치 내 MHC 분자에 다른 항원이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한다는 그런 개념이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항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상 위에 올려지게 돼 있어요. 이 책상 위에. 항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상 위에 올려지게 돼 있고 대개 MHC 클래스 1은 여기가 닫혀있는 구조예요. 닫혀있는 구조. 그리고 MHC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열려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아미노애시드의 숫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MHC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애시드가 한 12개 정도 12개 정도의 그런 이하의 숫자로 적은 숫자가 들어가는 반면에 MHC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16개, 18개 이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끝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긴 형태, 이렇게 꼬리가 좀 달려 있더라도 긴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MHC 클래스에 이렇게 아미노산을 올려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T세포라고 하는 것은 T셀 리셉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항원성을 인지하는데 T셀 리셉터는 반드시 무엇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MHC 분자의 제한적인 반응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MHC 분자가 반드시 아미노산의 시퀀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T세포를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항원을 인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퀀셜 에피톱을 인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시퀀셜 에피톱 이거를 인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아미노산의 순서에 입각해서 어떤 항원성을 전달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조금 정리해가지고 좀 복잡해지는데 정리해가지고 T셀 얘기하면서 마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지금은 그냥 딱 잘라가지고 MHC 분자의 특징, 그다음에 구조 이런 쪽으로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HC 분자 클래스 1, 클래스 2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MHC 클래스 1은 셀프, 넌셀프를 인지한다라고 얘기했고 MHC 클래스 2는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의 어떤 만들어지는 양상을 보게 되면 MHC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엔도지니어스
엔도지니어스 안티젠을 프리젠테이션 해주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MHC 클래스 2는 엑소지니어스 안티젠을 프리젠테이션 해주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엔도지니어스 안티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은 얘가 껍데기는 버렸다. 껍데기는 안에서 분해가 됐다. 바이러스의 DNA만이 호스트의 크로모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의 DNA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파티클이나 코트 프로틴들이 합성이 되고 있다. 합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엔도지니어스 안티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엔도지니어스 안티젠. 그렇다면 이렇게 합성되는 DNA는 나의 단백질 합성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합성되는 것들이죠. 이런 합성되는 것들은 이왕 말 나온 김에 조금씩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지우개 가지러 가야 되겠네요. 자, 좀 자세하게 얘기가 진행이 돼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포 안에서 DNA에서부터 RNA 만들어져 가지고 RNA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게 되면은, 이 단백질 합성된 거는 일종의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프로세싱 과정은 단백질을 저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항체는, B세포는 항원의 3차원적 구조에 의해서 항원 특이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지만, T셀은 한 3차원적 구조가 아니라 아미노산의 순서에 의해서 항원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MHC 분자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항원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의 단백질이 가공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잘려지게 돼 있어요. 프로티에이즈에 의해 가지고 잘려지게 돼 있어요. 잘려져 가지고 이거는 조그만한 펩타이드로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MHC 분자에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해주는 것을, 단백질을 잘라주고 프로세싱 과정을 해주는 것을 프로테오솜이라고 얘기하죠. 프로테오솜. 자, 프로테오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효소. 그래서 프로테오솜을 보통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칼날이 있는 원통 모양으로 생긴 프로테오솜을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안티젠이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서 다 잘려지게 되면 잘려진 단백질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 안에는 소포체 안으로 이 잘려진 단백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막단백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막단백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게 돼 있고, 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에서 합성된 MH 클래스 1, MH 클래스 1의 분자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안에서 MH 클래스 1 분자가 책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책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책상 위에다가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아미노애시드를 붙여줘요. 붙여준 다음에 이거는 다시 골지 손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MH 클래스 1에 이렇게 아미노산이 붙어가지고 바깥쪽으로 방출을 하게 되면은 퓨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세포막에 있는 쪽에, 그림 너무 이상하게 그리고 있는데, 세포막에 이 아미노산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엔도지니어스 안티젠을 프리젠테이션 해주는 것이 MH 클래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셀프 안티젠과 그다음에 넌 셀프를 인지해주는 기능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조금 이제 확장시켜서 이제 면역하고 조금씩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면 MH 클래스 1은 어떤 세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얘기를 아직 언급을 안 했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MH 클래스 1의 몰레큘은 CD8 T셀이라고 하는 사이토톡식 T셀이죠. CTL이라고 하는 세포가 이거를 인지할 수가 있어서 요 세포를 갖다가 홀라당 태워버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순찰을 하는데,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 꽤 돼요. 건물이 지금 이제 이렇게 건물이 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꽤 되는데, 이게 CTL이라고 하는 경찰차가 삐뽀하고 순찰을 하고 있어요. 순찰을. 내 건가 아닌가. 그래서 딱 인지를 할 때 CTL이라고 하는 세포가 각각의 건물을 딱 도장을 딱 찍으면서 MH 클래스 있어?
그랬을 때 건물이 MH 클래스 1을 딱 보여주면은 딱 이렇게 박수를 딱 쳐보죠. 딱 부딪혀보고 내 거구나 하고 싹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서 딱 쳐보는데 MH 클래스 1에 똑같은 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군이 있구나 하고 싹 지나가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물이 있다. 그럼 이 안에는 막 테러 분자들이 막 페인트 칠해가지고 막 노란색 막 이기자 힘내자 막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놓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던 간에 바이러스의 안티젠을 MH 클래스 1에다가 프리젠테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옥상에다가 조그맣게 하얀 손수건을 매달아 놓는다든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CTL이 지나가다가 이 건물을 딱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내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뭐가 달라. 그러면은 이 건물 자체를 CTL이 세포 셀 메디에이트 이뮤니티 세포 살해성 그런 기능을 나타내가지고 이 건물을 홀라당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건물 자체를. 그럼 세포랑 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랑 홀라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죽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포성 면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침입한 그런 항원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MH 클래스 1이 해준다. 그래서 엔도지니어스 안티젠은 MH 클래스 1이 담당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MH 클래스 1에 의한 이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세포성 면역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세포성 면역 반응.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MH 클래스 1은 주로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MH 클래스 2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엑소지니어스 안티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엑소지니어스 안티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엑소지니어스 안티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부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대개 엔도시토시스, 파고사이토시스라고 얘기하죠. 엔도시토시스에 의해서 먹은 거예요. 바깥쪽에서 세균이 들어왔다. 세균맨. 노래도 잘하죠. 세균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파고점에 의해 가지고 세균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파고점에 의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엔도점이라고 얘기하죠. 엔도점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세균은 뭐랑 이 엔도점은 뭐랑 결합하냐면 라이소솜이랑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라이소솜은 각종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훌륭한 녀석. 그래서 라이소솜하고 엔도점하고 결합을 하면 이제 그거를 파고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파고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세균이 다 이 가수분해 요소들에 의해서 산산이도 부서진다라는 거죠. 부서지고 나면 여기서 나타난 부서진 아미노애시드들, 잘려진 펩타이드들, 이게 파고솜 안에 들어있던 MH 클래스 2 분자에 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는 무슨 작용이 일어나느냐? 배출을 하게 돼 있죠.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 가지고 분해된 찌꺼기를 다 배출을 해요. 배출을 해요. 그리고 배출하면서 내가 가공했던 외부의 안티젠.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DNA를 뭐 합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을 거쳐가지고 발현된다든가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엔도좀하고 파고좀 해가지고 MH 클래스 2의 항원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랑 비슷합니까? 저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취미가 뭐였냐면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수족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족관에 자꾸 이상하네요. 수족관에 피라니아라고 하나요? 그 식인 물고기. 그런 걸 이렇게 키우는 수족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수족관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 손가락이 고기인 줄 알고. 이게 막 쫓아다니는데 취미로 100원 주고 금붕어 한 마리씩 사가지고 거기다 딱 넣어주면은 애들이 개떼로 딱 모여들어가지고 싹 뜯어먹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푹 하고 뱉는데 푹 하고 뱉을 때 금빛, 은빛, 비늘만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나서 먹은 다음에 푸 하고 뱉어내죠. 얘네들도 푸 하고 뱉어내면서 MH 클래스 2가 이렇게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얘기가 되느냐? 발현된 MH 클래스 2는 MHC 클래스 2는 발현된 MH 클래스 2는 어떤 세포하고 결합을 하게 돼 있냐면 CD4 T셀이랑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CD4 T셀. 자세한 얘기는 이제 T셀 리셉터 얘기하면서 이제 연결이 되겠죠.
CD40 셀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데 CD40 셀도 역시 T셀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이 MS 클래스 2를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CD40 셀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6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통해 가지고 무엇의 활성을 촉진시켜 주냐면 B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 줘요. B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 주면 이 B세포에서부터 항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항체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외부에 있는 세균이 제거가 되겠죠.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메커니즘이에요. 그쵸? 밖에 있는 거 이걸 뭐 어디 우리 집 불태우겠어요? 아까 MH 클래스 1 얘기됐던 것처럼 우리 집 불태우면 괜히 우리 집만 불태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세균, 바깥에 있는 항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바로 항체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MH 클래스 2에 의한 거는 퇴행성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만 단정적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성 면역 반응과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세포성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것이든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면역 반응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로는 MS 클래스 1과 MS 클래스 2가 엔도지니어스, 엑소지니어스 안티젠을 프리젠테이션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냐면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MS 클래스 1에 나타나는 항원이 MS 클래스 2에 가서 발현될 수도 있고 MH 클래스 2에 올라갔던 항원이 MH 클래스 1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크로스오버라고 얘기를 해요. 크로스오버도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현상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MH 클래스 1이나 2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얘기를 해보면은 MH 클래스 1은 어떤 세포에서 그러면 발현이 되느냐?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서 발현이 돼요. 모든 세포에서.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서 발현이 된다.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발현이 된다. 반면에 MH 클래스 2는 프리젠테이션,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하는 쪽으로만 발달한 거기 때문에 면역세포에서만 발현이 돼요. 면역세포에서만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면역세포라고 얘기했지만은 일부의 그 에피더말 셀이라든가 즉 뭐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는 것들에서는 나타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대부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MH 클래스 1은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서 발현되다 보니까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면역세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MH 클래스 2는 당연히 발현하고 있고 면역세포들도 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MH 클래스 1도 같이 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H 클래스 1, MH 클래스 2가 모두 다 발현되고 있다.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핵이 있는 모든 세포가 발현된다고 그랬으면 적혈구 좋아하는 얘기죠. 적혈구는 MH 클래스 1이 발현되고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죠. 적혈구는. 적혈구는 핵이 없기 때문에 MH 클래스 1이 발현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적혈구에 MH 클래스 1이 발현되고 있다면 제가 A형인데 여러분이 만약 A형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A형 P가 마지막 아무거나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뭐 조직적합 항원 막 계산하고 막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거 그럼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참 엄청난 얘기인데 신이 준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적혈구에는 MH 클래스 1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조류 같은 거는 적혈구에 핵이 있어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척수동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적혈구에 핵이 없는 게 아니라 종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적혈구에 사람은 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혈액형만 맞으면은 세포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저기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MHC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약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T셀 리셉터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T셀 리셉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T세포라고 하는 것은, T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항원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용어를 쓰죠. MHC restricted. 제한적이다. MHC의 제한적인 항원 인지 기능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T셀은 MHC를 인식하는데 T셀 리셉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 있고 T셀 리셉터하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MHC 분자하고가 결합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MHC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혹은 MHC가 나의 MHC가 아니라 내 친구의 MHC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MHC 분자가 셀프가 아니라면 어떠한 항원도 인지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셀프 MHC 분자가 존재할 때만 항원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셀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실험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내용을 잠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또 역시 쥐가 아주 귀여운 쥐가 두 마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쥐를 세 종류를 사용했어요. 어떤 종류를 사용을 했냐면 스트레인이 우리 면역학 책에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실험한 사실이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스트레인 2 그다음에 스트레인 13 그 다음에 F1은 2하고 13의 잡종이에요. 2하고 13의 잡종, 그래서 F1. 이 세 가지 쥐를 사용을 했어요. 쥐를 사용을 했는데, 실험 방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 쥐에서는, 이 쥐에서는 뭘 꺼냈냐면, 페리토니얼 셀을 꺼냈어요. 페리토니얼. 자, 우리 예전에 페리토니얼, 인트라베니어스, 인트라페리토니얼, 서브큐테니어스 이런 얘기들을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페리토니얼 복강을 얘기해요, 복강. 자, 복강을 왜 빼냐면 복강에서 주로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를 얻기 위해서 복강액을 얻어내가지고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쥐에서는 여기에 안티젠을 주사를 해주고, 안티젠을 주사를 해준 다음에 이뮤나이제이션을 시켰죠.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꺼내는데 뭘 꺼내냐면 림프노드를 꺼냈어요. 림프노드. 자, 림프노드를 꺼냈고, 림프노드를 꺼낸 이유는 여기서 무엇을 얻기 위해냐면 림포사이트, T셀을 얻기 위해서요. T셀. 자, T셀을 얻기 위해서 림프노드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은 컬럼을 했어요. 컬럼 아시죠? 컬럼을 걸어가지고 이 컬럼은 구슬이 들어있는 컬럼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머지 마크로파지하고 이렇게 빛셀 같은 거는 제거가 되고 T셀만 나오도록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셀만 골라냈다. 여기서는 마크로파지만 골라냈고 여기서는 T셀만 골라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마크로파지하고 이 T셀을 갖다가 같이 코컬처, 같이 배양을 했어요. 자, 코컬처를 해줬는데 조건이 있다면 이 마크로파지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안티젠을 인비트로에서 처리를 해줬다. 이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컬처를 했을 때 과연 T셀이 분열이 일어나느냐. 림포사이트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프로리퍼레이션. 독재,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세포 분열. 그래서 안티젠에서 아까도 B셀도 그런 얘기했죠. B셀이 임머추한 상태에서 안티젠의 자극을 받으면 액티베이티드 B셀이 되면서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화,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 분화 과정이 일어나서 플라즈마 메모리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T셀도 액티베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안티젠의 챌린지가 필요해요. 안티젠 자극이 있어야지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돼요. T셀도. T셀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일어나나 이걸 확인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험 이 스킨만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또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 얘기예요. 안티젠 프라임 T셀, 이 T셀, 여기에서 얘기한 T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T셀을 얻은 종류로 보니까 스트레인 A, 스트레인 2번, 그 다음에 스트레인 13번, 그 다음에 F1은 2번하고 13번이 유전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셀이 아니라 마크로파지.
자, 마크로파지의 종류. 그러니까 T셀과 마크로파지를 섞어줬는데 어떤 조합으로 섞어줬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역시 스트레인 2번, 그 다음에 스트레인 13번, 그 다음에 F1 2번하고 13번 잡종. 이걸 딱 봤을 때 T셀 프로리퍼레이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볼게요. 스트레인 2번의 T셀을 가지고 오고, 그렇죠? G가 스트레인 2에 똑같은 종의 마크로파지를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겠죠.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나겠죠. 반면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3번하고 13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이기 때문에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난다. 요것도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죠, 여기. 13번하고 2번. 마크로파지 2번하고 T셀 13번이 들어왔다. 실험해준 건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 MHC 분자가 다른 거죠. 이랬을 경우에 안티젠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즉 T셀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얘기죠. T셀이 T셀 리셉터를 가지고 있고 마크로파지가 MHC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안티젠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 컨택트가 있어서 자극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T셀이 분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 자극이 적합하게 있느냐라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스트레인에서 마크로파지를 가져오든 T셀을 가져오든 서로 맞지 않으면, 이 MHC 분자가 맞지 않으면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크로파지는 13번이고 T셀은 2번에서 왔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프레그넌트는 이 F1 같은 경우에는 13번의 유전자 MHC 분자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공동우성 그런 얘기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건 나타난다. 이거는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T세포가, T셀 리셉터가 항원을 인지하는 것은 반드시 셀프 MHC 분자를 통해서만 항원을 인식할 수가 있지, 만약에 MHC 분자가 서로 적합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분자가 아니라면 항원이 표현된다 하더라도 항원에 대한 반응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T셀하고 MHC에서 T세포가 항원을 인지하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MHC restricted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면역학에서. 그래서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컨펌하는, 이거 좀 비중이 있으니까 또 하나의 어떤 그 실험 모델을 얘기해보면 좀 간단한 거예요, 이번에는. 역시 G가 이렇게 있는데, 이 G한테 어떤 일을 해주느냐? LCM 바이러스를 넣어줘요. LCM 바이러스. 이 LCM 바이러스는 림포사이트 크로닉 메닌지티스 바이러스에서 그 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쪽으로 감염돼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바이러스 종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출혈열 있잖아요. 출혈열. 이렇게 몸에 발진 생기면서 이렇게 그 피 터지면서 붉어지는 거. 그런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를 얘기를 해요. 근데 LCM 바이러스를 면역학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그 설치류한테 나타나는 바이러스 종류인데, 이 LCM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와가지고는 별다른 증상은 없어요.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 림포사이트에 감염이 돼가지고 주로 오토이뮨 디지즈를 유발해요. 오토이뮨 디지즈. 그러다 보니까 크로닉 굉장히 좀 지연성 반응에 해당하기도 하고, 림포사이트를 터트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 림포사이트에서 잠재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안티젠이 발현이 되면서 오토이뮨 디지즈를 나타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림포사이트에다가 항원 자극을 주는데 이런 바이러스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LCM 궁금해 하실까봐 LCM이라는 바이러스로 항원 자극을 준 거죠. 항원 자극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여기서 스플린을 꺼내요. 여기서 스플린을 꺼내가지고, 자, 스플린 셀을 꺼내가지고 이 스플린 셀을 각각 배양을 해주는데, 각각 배양을 해주게 돼요. 각각 배양을 해주게 되는데, 스플린 셀을 배양을 해주게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해주냐면, 이 G의 타입이 H2K,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H2K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이 스플린 셀들을 넣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면역세포를 넣어준 거예요. H2K의 면역세포를 넣어준 거예요. H2K 타입의 면역세포를 넣어준 거예요, 지금. 면역세포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뭘 섞어주게 되냐면, 타겟셀을 같이 넣어줘요, 타겟셀을. 타겟셀을 같이 넣어줘요. 타겟셀을 넣어주는다. 타겟셀 종류가 어떻게 넣어주는 거냐면, 이거는 H2K를 넣어주고, 여기에는 H2K를 넣어주는데, LCM 바이러스의 항원을 나타내는, H2K를 넣어주고, 여기에는 H2K가 아니라 H2B를 넣어준다. 역시 이것도 LCM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형태를 넣어준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항원에 대해서 1차적인 챌린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메모리를 가지고 있겠죠. 스플린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펙트셀, 면역세포들을 얘기했던 거니까요. 거기에 타겟셀을 넣어주는데, 타겟셀을 넣어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타겟셀이 항원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MHC 분자에 항원을 표시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세포 독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 파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타겟셀이. 하지만 H2K는 LCM 바이러스의 안티젠을 표현하고 있는 타겟셀. 자, 지금 이제 점점 면역학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펙트셀하고 타겟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펙트셀은 CTL 같은 걸 얘기해요. 사이토톡식 T셀. 타겟셀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세포. 아까 순찰 얘기했던 것처럼 간첩이 침투한 내 건물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겟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얘기해요.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이게 만나게 되면 CTL의 T셀 리셉터가 MHC 분자를 인지하는데 여기에 항원을 인지해버리게 되면 이 CTL이 세포 독성을 나타내요. 자, 세포 독성을 나타내가지고 이 타겟셀을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죠, 아까. 터트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터트려서. 이 CTL이, T셀이. 이거 이제 아직 세포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아직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면역 반응이 얽혀지게 되면은 조금 더 좀 복잡해지고 난해해지는 내용이라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타겟셀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각각의 타겟셀을 지금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빨간 거는 타겟셀이에요. 타겟셀을 넣어주고 스플린셀에서부터 이펙트셀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펙트셀의 유전자의 타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펙트셀은 H2K의 이펙트셀을 가지고 있는 거고 타겟셀은 세 가지 종류인 거죠. 타겟셀은 H2K하고 H2K 그다음에 H2B 이렇게 돼요. 이 H2가 아까 뭐였습니까? H2가 마우스의 MHC 유전자를 H2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H2예요. 그러니까 MHC의 유전자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MHC의 유전자가 다르다. H2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은 HLA, 마우스는 H2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MHC 분자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거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준 거고 이 H2K의 MHC를 가지고 있는 거는 LCM, 이 바이러스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도 바이러스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랬을 경우 이거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겟셀이 다 터져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다 폭발해버린다는 거죠. 타겟셀이. 세포가 터져버린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H2K는 반응을 할 수 있지만 H2B의 MHC 분자의 유전자형이 다르면 T세포가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MHC Restricted Antigen Recogni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MHC 제한적 항원 인지 반응이다. T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T세포가 항원을 인지하는 데는 반드시 Self MHC 분자가 필요하다. 항체랑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B셀이랑. 우리 지난 시간에 B셀 얘기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 항원을 인지하는 형태도 다르고 아예 다 다른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T셀이 인지하는데 T셀 리셉터라는 걸로 표현한다. TCR.
T셀이라고 하는 것은 T셀 리셉터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T셀 리셉터는 APC 셀에서 뭐 나타내는 혹은 APC가 아니어도 돼요. MHC 클래스 분자와 결합을 하는 거죠. MHC 분자와 결합을 하는 건데 MHC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T셀하고 결합을 하게 돼 있냐면 CD8 T셀이랑 결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T셀 똑같은 T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T셀 리셉터 구조는 똑같은데 T셀이라고 얘기했을 때 CD4 T셀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무슨 분자랑 결합을 하게 돼 있냐면 MHC 클래스 2랑만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T셀 리셉터도 이뮤노글로불린 슈퍼 패밀리에 해당하고 이 T셀 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무엇을 같이 가지고 있냐면 항상 어떤 분자를 가지고 있냐면 CD3라고 하는 분자와 항상 같이 나와요. CD3라고 하는 분자와 항상 같이 나와요. CD3라고 하는 분자가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T셀 리셉터는 T셀 리셉터 CD3 컴플렉스 이렇게 불러요. T셀 리셉터 CD3 컴플렉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T셀 리셉터는 N-터미널, C-터미널 도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C-터미널 도메인을. 무슨 말이냐면은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 얘기를 할 때 막단백질이 이렇게 뭐 알파, 소성 알파 헬릭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리셉터를 형성하고 있고 이 부분을 그래서 N-터미널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세포 안쪽에 있는 것을 C-터미널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N-터미널, C-터미널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N-터미널 부분은 바깥에서 오는 리간드, 즉 신호를 인지하는 부분이고 신호를 인지하게 되면 C-터미널이 변하게 돼서 C-터미널 부분이 시그널 시퀀스, 신호전달 과정을 가지게 되죠. 신호전달 과정. 그렇죠. 신호전달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T셀 리셉터라고 하는 분자는 C-터미널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셀 리셉터에 MHC가 붙든 안티젠이 붙든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세포 안으로 이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T셀, C-터미널 부분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CD3라고 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어서 CD3가 시그널링 시퀀스, 즉 신호전달 과정을 담당해주는 녀석이에요. 신호전달 과정을. T셀 리셉터는 MHC 분자를 인식하고 CD3는 T세포 안쪽으로 시그널 패스웨이를 수행해주기 때문에 TCR, CD3 컴플렉스가 항상 같이 더불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CD8 T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이토톡식 T셀을 얘기하죠. 사이토톡식 T셀. 이거를 얘기하고요. CD4 T셀이라고 하는 것은 헬퍼 T셀을 얘기하죠. 헬퍼 T셀. 그렇죠. 헬퍼 T셀을 얘기를 해요. CD8과 CD4는 무슨 분자냐면 억세서리 몰레큘이라고 얘기하는데 MHC 분자와 T셀 리셉터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는 온전하게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조인자가 나와가지고 보조인자가 이 T셀 리셉터와 MHC 분자의 결합을 안정화시켜줘야 돼요. 보조 분자가. 이 보조 분자의 이름이 뭐냐면 CD4나 CD8이에요. 이게 CD4나 CD8이에요. CD4나 CD8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무슨 기능이냐면 T셀 리셉터와 MHC 분자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CD4와 CD8의 기능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사이토톡식 T셀은 CD8을 발현하고 있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헬퍼 T셀은 CD4를 발현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인식시키게 한다라는 거죠. 안정화시켜주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네, 그래서 이런 종류에 의해서 T셀 리셉터와 MHC의 상호 인지, 안티젠 전달 과정은 CD4, T셀 리셉터, CD3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용이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뭐가 될 수가 있냐면 T세포의 분화 과정이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T세포의 분화 과정. 자, T세포의 분화 과정. T세포의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액티베이션. 자, T세포의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화 과정이 똑같이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간혹 가다가 반드시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MHC에 의해서 항원 자극이 있어야지만 T세포가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항원인 경우, 어떤 몇 개의 항원인 경우 MHC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되지 않았는데도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원이 존재를 해요. 이런 항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슈퍼 안티젠이라고 얘기해요. 슈퍼 안티젠. 슈퍼 문장 나오죠, 슈퍼. 슈퍼 안티젠이라고 얘기해요. 슈퍼 안티젠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식의 분자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슈퍼 안티젠이 마치 CD4처럼 혹은 CD8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특정한 항원이 들어왔는데 그 특정한 항원이 우연치 않게 CD4나 CD8의 분자와 비슷해요. 이 레파토아가 이거랑 붙는 부위가 비슷해가지고 여기에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항원이 그냥 CD 리셉터 없이 즉 무슨 얘기입니까? MHC 분자는 아예 없는데 항원이 들어왔는데 항원이 T셀 리셉터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마치 MHC 분자가 붙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게 붙으면 요 분자들의 어피니티가 바뀌어요. 친화력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원래는 세포막에서 T셀 리셉터는 여기 있고 CD3는 뭐 여기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였는데 어떤 항원이 붙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분자에 약간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테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어피니티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다 모이는 거야. 모이게 되면은 이 CD3에 의해서 시그널 패스웨이가 세포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MHC에 의해서 항원이 전달되는 것처럼 비특이적으로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슈퍼 안티젠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은 PMA. 우리가 뭐 예시 문제에 나왔었죠. T셀을 자극시키는데 PMA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포볼 마이에스트릭 애시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 어디서 추출한 거냐면 콩에서 추출한 거예요. 콩에서 추출한 올리고사카라이드 뭐 아니면 당단백질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당단백질. PMA. 그리고 대표적인 T셀 스티뮬레이트, non-specific T셀 스티뮬레이터, non-specific하게 비특이적인 T세포 자극제가 또 뭐 있냐면 커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카나발린 A 해서 커네이 역시 이것도 콩에서부터 분리한 당단백질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 이거 말고도 박테리아의 셀월 그래서 M 안티젠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박테리아의 셀월 같은 경우에도 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도 이런 슈퍼 안티젠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오게 되면은 T셀 리셉터가 거저 그냥 막 자기 혼자 막 왔다 갔다 하고 MH 클래스가 없이도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특징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T셀 리셉터의 종류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연결해가지고 뭐 T셀 분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T셀 분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죠. T셀 분화 과정. 아까 B셀 분화 과정 좀 얘기했죠. B셀 분화 과정. 그래서 뭐 저희들 면역학에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말 좀 짧은 시간 안에 면역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주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셀 분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T셀 분화 과정은 초기 과정하고 후기 과정, early phase하고 late phase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T세포는 만들어지는 것은 본메로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분화 과정이 유도가 되는 것은 어디서 유도가 됩니까? 사이머스에서 유도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이머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머스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early phase 부분은 사이머스의 콜텍스 부분에서 우리 예전에 해부학적인 구조 얘기했었죠. 사이머스의 콜텍스 외부 층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late phase 같은 경우에는 사이머스의 메듈라 안쪽 부분 그러니까 피질 수질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피질 부분이랑
수질 부분 이쪽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보면 맨 처음에는 프로티셀, 아마추어 T셀도 아니고 프로티셀. 야, 이거는 뭐 전 단계라는 얘기죠. 프로티셀 이게 만들어지는데 얼리 페이즈에서 이제 뭐 그냥 우리 지나가는 얘기로 이거는 지나가죠. 프로티셀에서 처음에 발현되는 것이 뭐 CD44 이 분자가 발현되고 그다음에 CD25 이런 분자가 발현돼요.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지나가는 얘기고요. 이게 발현되고 나서 이제 레이트 페이즈로 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분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이머스에서 T셀이 분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더블 네거티브 T셀이 나타나죠. 더블 네거티브 T셀. 더블 네거티브 T셀이 나타나게 되죠. 더블 네거티브 T셀. 더블 네거티브 T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T세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CD4 T셀이나 CD8 T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더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CD4 네거티브, CD8 네거티브를 얘기해요. T셀이 CD 헬퍼 셀 쪽도 아니고 이펙트 셀 쪽도 아니고 어느 쪽도 아닌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더블 네거티브 T셀이 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프리 B셀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프리 B셀. 자, 프리 B셀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프리 B셀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기 그 이뮤노글로불린처럼 뭐 어떤 과정이 있냐면 T셀 리셉터의 베타 체인, 알파 체인, 베타 체인 얘기 안 했네요. T셀 리셉터도 이뮤노글로불린 슈퍼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 체인, 베타 체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체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T셀 리셉터의 베타 체인의 DNA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요. 어레인지먼트. 이게 일어난다. 그다음 프리 B셀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더블 파지티브 T셀로 바뀌어요. 더블 파지티브 T셀. 더블 파지티브 T셀. 네, 프리 T셀, 이제 프리라고 얘기한 것이 T셀 리셉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프리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T셀이죠. 프리 T셀. 그래서 더블 파지티브 T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더블 파지티브 T셀이라는 것은 CD4 파지티브, CD8 파지티브인 걸 얘기를 해요. 둘 다 나타난 거예요. 한 개의 세포에. 둘 개 나타나고 있고 요때 이제 어떤 과정이 있냐면 T셀 리셉터의 알파 체인의 리어레인지먼트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T셀 리셉터가 알파 베타 체인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싱글 파지티브 T셀로 갈려지게 돼요. 자, 싱글 파지티브 T셀. 싱글 파지티브 T셀로 나눠져서 싱글 파지티브 T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얘기죠. CD4 T셀이냐 CD8 T셀이냐 해서 CD4 T셀은 헬퍼 T셀, CD8 T셀은 사이토톡식 T셀. 그래서 뭐 T셀 서브셋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레귤레이터리 T셀, 조절해주는 T세포 쪽이고 이 사이토톡식 T셀은 이펙터 T셀, 즉 면역 반응을 직접 참여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헬퍼 T셀, 사이토톡식 T셀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셀의 과정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마저 말씀을 드렸고요. T셀의 내용이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T셀 분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약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만 더 해가지고 면역학 부분을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